네, 안녕하세요. 오수스입니다. 이번에는 물리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기본 개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트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보통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둘이 보존된다 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일의 정의를 먼저 봅시다. 일은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이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렇게 이동시킬 때, 이때 우리는 힘이 물체에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일은 W로 표시하며 가해진 힘과 그 힘이 일정한 힘이 작용한 이동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단위는 J,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1줄은 힘의 단위 뉴턴, 이동거리 미터를 사용하는 단위로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1미터를 이동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뉴턴을 원래 단위 바뀌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었는데 그때 미터를 곱하니까 줄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제곱과 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때 일 또한 힘이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일 또한 우리는 벡터량으로서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 방향과 같이 플러스로 물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이 힘을 작용했다면 일의 부호는 양의 부호로 힘을 더 증가시킬 방향일 거고, 물체 운동 방향 반대 방향 힘을 주어졌다면 물체에 주어진 일의 양은 음의 부호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리에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리 물리적인 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는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만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체를 사람이 들어올린 상태에서 걸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은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데 물체는 그 힘의 직각방, 힘과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이동했죠. 이럴 때는 사람이 물체에 한 일의 양은 0입니다.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어떤 마찰이 있는 바닥에서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물체의 지평면에 어떤 각도의 방향으로 힘을 주었다고 가정해보고 그거를 S만큼 이동시켰다고 했을 때 사람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 이동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힘을 벡터 분석을 하면 힘은 이 F 코사인 세타와 F 사인 세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S 방향, 즉 물체가 이동 방향 평행한 작용한 힘은 이 F 중에 F 코사인 세타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물체 작용 이른 양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적용해 보면 F 코사인 0이 되므로 코사인 0은
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체의 양이 0이 되겠습니다. 잘못했죠. 코사인, 그죠? 0이 맞습니다. 잘못했네요. 코사인 90이 되기 때문에 0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힘 뉴턴단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힘이 이렇게 일정하게 주어졌다면 처음 이동거리에서 이동거리 추가된 만큼 이 그래프의 면적은 F 곱하기 여기 F죠. F 곱하기 이동거리 추가된 거 이게 F 곱하기 S 되고 1이 됩니다. 즉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1과 같다. 그러면 힘이 일정하지 않고 이동거리에 따라 힘이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였다면 첫 번째 힘 포인트에서 이 그래프 사이의 면적은 우리가 적분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S1에서 S2까지 힘의 변화값. 이렇게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 1과 같다. 그래 보셨을 때 다음은 운동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운동에너지 정의는 말 그대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 운동에너지는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라면 이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과 같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물체의 운동에너지 단위는 일 단위와 같은 줄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에너지는 방향이 없어 크기만 가지는 스칼라량입니다. 이런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본다면 우리가 어떤 수레든 바퀴가 달려왔던 게 질량이 갖고 있던 걸로 본다면 초기 속도를 v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방향만큼 우리가 F를 일정하게 주어줘서 이동거리가 S만큼 우리 힘을 주어줬을 때 이 물체가 V2의 속도가 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수리한 일은 W는 F 곱하기 S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F는 MA라는 식을 통해서 이 F를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속도는 F가 일정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우리가 요 공식을 쓰게 되면 지금 요거를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하면 m 2분의 1 m의 v 빼기 v0 제곱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면 낮은 속도를 v2 처음 속도를 v1이라 했기 때문에 이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우리 이걸 정리하면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어떠한 거리만큼 일을 하였을 때 일을 하면 지금 이렇게 운동량 이렇게 어떤 변화값이 주어집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2분의 1 m 델타 V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의 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물리량의 변화값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 물체의 R자임 F를 작용하여서 일을 하게 되면 2분의 1
mv 제곱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를 운동에너지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은 요거가 같죠.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동에너지 단위는 아까 말했듯이 줄이고 방향은 없는 스칼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면 물체에 일을 하면 운동에너지의 변화가 생겼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R자임이 물체 한 일의 부가 양수일 때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R자임이 물체 한 일이 음수일 때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감소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것의 정의는 물체가 위치에 따라 잠재적으로 가지고 한마디로 탄성의 공간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 용수철을 수축시켜서 놔둔 공간이 있으면 용수철 탄성력이 이 상태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일정 높이만큼 물체를 떨어뜨려 놓으면 물체는 떨어질 때 계속 짐에 도달할 때까지 등간소 직선 운동하면서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이 물체는 어떤 잠재적, 그 운동하려고 하는 잠재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변하면서, 그럼 여기서는 용수철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면서 물체를 밀어내는 일을 하게 되고, 지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중력이 작용하면서 점차적으로 물체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즉 물체에 일정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위치가 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potential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potential 에너지 또한 단위는 줄과 같으며 스칼라량입니다.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우리는 중력 포텐셜 위치 에너지는 mgH로 표현하고 g는 중력 가속도이고 단위는 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h는 물체가 지표면에서 떨어진 거리, 미터 단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은 또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지면에서 어떠한 물체가 이미 H1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를 질량 1m라고 가정합시다. 이를 우리가 H2까지 올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 물체의 중력은 mg로 작용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수직 방향으로 서서히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체에 주어진 일은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힘, 중력만큼, 그리고 이동거리는 이 차이만큼. 그랬을 때 이렇게 어떠한 에너지 변화량이 보이죠? 그 변화량은 뭡니까? mgh에 해당하는 에너지 변화량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중력에 반환해서 물체를 올렸을 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h는 오로지 중력에 반하는 수직 방향의 길이가 됨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를 지표면이라고 하고 h 높이만큼 물체를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력 가속도는 g고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할 때 이 위치에 있을 때 우리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물체를 올린 위치만큼 그리고 물체의 중력만큼 mgh가 되겠죠. 만약 비탈길이라고 해봅시다. 물체가 여기 있고 비탈키를 올려서 똑같은 높이 h만큼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때 이것을 이동거리라고 하고 f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각도를 우리가 분해하면 이쪽 방의 힘이니까 f sin 세타 즉 mg sin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에 반하는 비탈길이의 방향으로 힘은 F sin 세타 즉 mg sin 세타고 이동거리 s라고 하면 한 일은 F 곱하기 s이기 때문에 F는 mg sin 세타의 s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구성을 보면 s의 sin 세타는 뭘까요? 네, 수직 높이 h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비탈길을 사용하든 경사진 비탈길 변하는 위치 이런 위치든 어떤 간에 결국 중력의 수직 높이 이 h가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또 예를 들 때는 탄성력에도 우리가 potential 에너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거를 결론적으로 탄성력 용수철의 potential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역시 단위는 줄인데 이때 k는 용수철 상수이고 x는 늘어나거나 좁아진 길이 미터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수철이 수평의 마찰음 수평명에 이 부분이 평형점이고 용수철을 x만큼 거리로 당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F의 크기는 마이너스 kx가 됩니다. 이 k는 용수철 상수이고 x는 우리가 평행점에서 늘어난 범위 x는 오른쪽 방향으로 당겼지만 힘은 반대 방향을 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힘으로 x만큼 당겼을 때 용수철에 우리가 한 일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므로 하지만 이때 F는 길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상수가 아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가 변형된 길이 X이고 여기가 용수철에 주어진 힘입니다. 용수철에 우리가 작용한 힘은 거리에 비례하면서 결국 증가하는데 일단 우리가 부호를 생각하지 말고 F는 KX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해보면 힘이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평형된 위치가 여기라 생각하고 우리가 직접 변환을 시키 X 거리를 만큼 한다면 우리가 한 일은 뭐였죠? 그래프 무슨 힘 변이 그래프의 면적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이때가 x1이라고 x2라 하고 f1, f2라 한다면 면적은 밑면 더하기 윗면 더하기 밑면 그죠? f1 더하기 f2 곱하기 높이 x2 빼기 x1 나누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1은 kx1, f2는 kx2니까
k를 서로 빼면 x1 플러스 x2 곱하기 x2 마이너스 x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용수철의 특수한 공간에서 x만큼 변이시켰을 때 변화된 에너지는 이런 물리량이 변화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최고점에 있었던 위치 에너지 합과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하며,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일정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로서, 위치 에너지는 그때 높이고 운동 에너지는 그 상태의 속도의 제곱으로 이것이 일정하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때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 보존된다는 가정은 우리가 가상의 현실 세계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보통 마찰력이나 물체가 움직일 때 마찰력, 그리고 공기저항 이 등의 외부 힘이 가해질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지가 않지만, 이런 걸 모두 포함한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력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최고점 우리가 h라고 하고 최저점을 0이라 한다면, 이 최고점 높이에 있던 물체가 최저점 바닥으로 떨어질 때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초기 속도는 0이라고 가정하고, 감매했던 물체를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바닥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을 것이고, 최고점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에너지를 완전히 변화내는 역학적 보존 법칙을 우리가 사용하면 mgh는 2분의 1 mv 제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m은 날렸을 때 h 있는 높이에서 물체가 자유낙하하여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루트 2gh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1에 대한 정의, 1은 더블 표시하고 f 곱하기 s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f가 이동 방향의 나란한 힘만 1로서 표현될 수 있기에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으며, 그때 단위는 줄 표현하고 1은 우리가 벡터량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고, 위치 에너지는 mgh, 탄성 에너지 때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위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었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과 같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며 보존된다. 다 언제? 마찰
등의 다른 저항성 힘들을 다 우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보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최고 높이 있는 중력 위치 에너지를 mgh라고 바다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를 v라고 가정하고 그때 위치 에너지를 mv 제곱을 한다면 보존의 법칙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오로지 중력 가속도와 위치에만 연관되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질량에는 관계가 없다. 오로지 중력 가속도와 높이에만 속도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마무리 정리까지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 개념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한 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